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앞두고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준비가 많이 부족한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초조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학생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19년간 많은 학생들을 코칭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이 너무 많고 감이 안 와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의 학생부, 생활기록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어떤 걸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정독을 하셔야 돼요. 꼼꼼히 한 줄 한 줄 다. 그러면서 이거 왜 했지? 어떤 노력을 했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답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 탐구반 활동을 했다. 이걸 왜 했을까? 이 실험에서는 난 이걸 배웠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활동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되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동기, 노력, 배운 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선생님 너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아요. 면접 때 얼굴 빨개지고 아무것도 말 못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저 역시 SBS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항상 늘 방송 전에 떨리고 긴장됐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떨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라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면접관은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유창함보다는 여러분들의 진심, 말의 내용을 보는 거죠. 얼굴이 빨개져도 목소리가 떨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증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떨리면 안 돼! 라고 집착하면 더 떨립니다. 그럴 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나 긴장되고 떨려. 내가 잘하고 싶은 거구나. 내가 전할 이야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연습이 쌓이면 마음 근육도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나 자신을 믿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세 번째로 엉뚱한 답을 하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면접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꾸 모범 답안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거든요. 면접관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거든요. 예를 들어 시사 문제를 물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다면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은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질문에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지, 어떤 논리로 생각을 펼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습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예상 답변을 달달 외워야 할까요? 안 외우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SBS 기상캐스터 시절에 원고를 통으로 외웠다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예 원고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결국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인상 깊었던 스토리들을 번호를 매겨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 와도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마다 제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과학 동아리 실패 극복, 독서 토론 깨달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몇 가지 스피치 법칙을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 SPSR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츄에이션 상황, P 프로블럼 문제, S 솔루션 해결, R 리얼리제이션 깨달음 이런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자유롭게 썰을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상 질문이 빗나가도 내 얘기를 꺼내서 자연스럽게 답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섯 번째, 기억이 안 나는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까요? 1, 2학년 때 한 활동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자료를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보고서, 독후감, 아니면 인터넷에 뭐 책의 줄거리나 섭
성적평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때 나는 뭘 궁금했었지? 뭘 시도했지? 뭘 얻었지? 그러면서 답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전공 활동이 부족해서 걱정됩니다. 불안해요. 전공을 미리 설정한 친구들은 그 활동 경험을 많이 쌓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공 관련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진로가 나중에 설정됐을지라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웠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들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느낀 작은 호기심, 작은 탐구,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싹튼 질문들, 그 모든 게 전공 관심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나 교수님 인터뷰, 졸업생들 이야기, 최신 기사, 유튜브 강연 정말 많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내 말이 풍성해지고 면접관에게도 이 학생은 최근까지 관심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공 활동이 부족하면 협업,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전공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좋겠죠. 7번째, 약점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기부에서 다 만족스럽진 않죠. 아쉬운 점이 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약점을 인정하고 어떤 노력을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떤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서 활동이 적었다면 그동안 독서에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공 관련 책들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면접관은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거든요. Why 이 법칙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Why? Yes 인정하라. 이 effort, 노력한 점, 노력할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8번째, 긴장을 줄이는 마인드 컨트롤법. 면접관이 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면접관들은 이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학교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를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SBS 기상캐스터 시절에 녹화방송보다 생방송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됐어요. 약간의 긴장감은 더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긴장한다. 그래서 집중한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면접을 대화의 장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 내 꿈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9번째,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주면 어떡하죠? 여러분, 면접은 보통 10분 안팎이라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 탑 10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스토리에 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답변 안에 그 스토리를 녹여서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못해서 아쉽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해서 그 기회를 얻어서 합격한 학생도 있거든요.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면접은 단순히 평가의 장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영상으로 면접 답변을 하는 걸 꼭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을 계속 한다면 내 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 연습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면접의 현장에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그 스피치 법칙을 통해서 훈련을 하신다면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말하는 것에 구조화하는 능력, 즉석 스피치를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들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연습으로 후천적으로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 변화될 수 있고 면접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스피치 라엘의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든든한 면접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면접은 준비하면 누구나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고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은요,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면접이 두렵다고 그 기회를 놓칠 건가요? 봐야 되겠죠. 두려우면 그것을 알면 됩니다. 자세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면접의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